방금 통계에서도 2위로 나온 집값 문제인데요.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집인데, 집값 상승 문제가 가진 자의 담합 등으로 서민들께 자괴감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유독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한지요? 예, 이상입니다. 집에 대해서 인식이 우리나라하고 서양 사람하고 다릅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산 가치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합니다. 집을 한 채 장만한다, 이거 내가 살 공간을 하나 확보했다, 이 개념보다는 재산을 가졌다, 이 개념이 더 강하고, 지금까지 집을 계속 지난 50년 동안 집을 팔고 새 집 사고 집을 팔고 새 집 사고 요래가 집놀이 한 사람들이, 가정부인이 가정주부가 집을 몇 번 팔면 남편이 평생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, 적게 벌어요? 많이 벌어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이런 거 시내 주차장 확보하고 있다가 학교든지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. 계속 버스 운행회가 돈을 벌까, 버스 주차장 시내에 있는 거 땅을 팔고 변두리로 갈 때 돈을 많이 벌까?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어요. 그건 통계가 나옵니다. 우리 전부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. 월급을 1년에 소득을 다 합한 거 하고 부동산하고 이자 소득 있죠. 이거 합한 거하고 같습니다.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소득하고 불로소득하고가 어때요? 같은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라는 건 어쨌든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자를 받거나 해가 일 안 하고 버는 거니까 이 소득이 우리 전체가 죽으라고 일하는 소득하고 막 먹거나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빈부격차를 계속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원인이다. 그런데 집값 얘기를 하니까 집값에 가장 우리 국민들, 특히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. 이 불로소득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이 더 외국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 전체가, 부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보통 사람, 가난한 사람까지도 집을 다 뭘로 생각한다? 재산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꾸 물가가 상승되고 뭐 해도 뭐는 안 내리더라, 땅값은 안 내리더라, 땅값은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가더라, 이런 거를 지난 50년간 경험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집착이, 또 그리고 우리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 땅에 대한 좀 집착이 있어요, 없어요?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. 이런 것들의 요인이 이제 하나 작용하고 있다. 이거 이제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. 집은 재산 가치로서의 집이 아니라 뭐다?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. 내 집이다, 너 집이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사는 집이다.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도 갈 수가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살다가 저기 가서 살고 그 공간만 비슷하면 되지,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는 아마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값은 거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. 제가 볼 때 오르는데 이제 한계가 온 이유는 뭐 때문에? 인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줍니다. 그럼 인구가 지금도 안 느는데도 왜 이럴까? 이 가구 수가, 전에는 한 집에 10명 살다가 5명 살다가 2명 살다가 이제 뭘로 산다? 혼자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 크기 사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집을 많이 지어도 왜 집이 부족하냐? 이 1인당 차지하는 평수가 어때요?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지어도 이 1인당이 차지하는 평수 넓어지는 것보다 넓어지는 게 더 빨리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, 어쨌든 그래도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이제 1인당으로 늘어나는 것까지가 이제 끝나면 1인당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, 그죠? 일본에는 지금 빈집이 한 200만 채 됩니다.
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곧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에 지금 금리가 올라요, 안 올라요? 올라요.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 와 있던 외환이 어디로 빠져갑니까?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주가가 먼저 빠질 거예요. 그러면 뒤에 부동산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. 우리나라도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부동산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지돈 갖고 집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. 그죠? 그럼 이제 따라 빠지게 돼요. 근데 아직은 이런 영향보다는 뭐가 더 세다?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투자식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생각하고 재산 가치로 투자하는 돈이 이게 유동자금이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가 빙빙 도는 자금이 1000조나 된대요. 1000조.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때요? 주식이 폭등했다가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투자처가 없어가 돌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게 지금 부동산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급격하게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더 영향을 주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이제 그렇게 무슨 폭등 이런 거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다.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게 한 2년 후에 보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. 그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봐야 된다.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이 거주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때요? 강화돼야 돼요.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 여러분들 사는 집세 내는 거 있죠. 집 주거지에 대한 세금 내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다 그러죠.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니까 자꾸 큰 집 살라 그러냐. 미국에는 큰 집을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공짜로 준다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. 이 매년 내야 될 세금이 몇 천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만은 한국의 이 부동산 문제를 꼭 경제적인 수치로 접해서 안 맞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이 집에 대한 집착, 땅에 대한 집착, 이게 경제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원인이 일단 문화적으로도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웠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